네, 시작합시다. 여는 곡으로 장군님 축집 없으신다 듣고 왔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좋은 노래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걸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운 난다. 참 그거 들으면 신기하게 기운이 나. 내가 빨갱이도 아닌데. 자, 시작합시다. 글 제목을 여기 안 써놨네. 네, 글 제목 왜 안 썼을까? 글 제목이 원래 없었나 봐요. 글 제목을 시발 쓰고 글을 쓰기 시작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네가 한번 읽어봐요. 일단 읽고 나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음. 글 제목을 읽어봐요. 제목을. 아, 글 제목을 제가 읽어보라고요. 음. 여기 적적 공약 실천율에 대한 개인적 고찰이라고 공약 방송명에 돼 있네요. 실천율에 대한 여긴 안 나와 있잖아 지금. 개인적 고찰. 왜 제목을 안 적었을까? 공약 실천율에 대한 개인적 고찰. 뭐 쓰게 된 그 계기 같은 게 있어요? 과제입니다. 어느 강의 과제인데? 전공 과제? 뭐 정치학 과제라고만 해두겠습니다. 전공 과제 전공 과목? 뭐 전공이죠. 그래. 선거에서 사람들이 공약을 고려하고 투표한다면 당선자들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첫 문장이 좀 이상한데. 이행해야 한다는 띄워야 돼요. 이행해야 한다. 아, 네. 음, 매번 실수하네요. 매번 실수할 때 좀 마셈. 자, 선거에서 사람들이 공약을 고려하고 투표한다면 당선자들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선거에서란 말이 있잖아. 선거에서 네. 요 말을 사람들이 공약을 고려하고 다음으로 옮기면 어떨까? 사람들이 공약을 고려하고 선거에서 투표한다면이라고 하면 어떨까? 아니면 사실 이제 투표라는 말 속에 선거라는 말이 포함돼 있기, 선거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사람들이 공약을 고려하고 투표한다면 이라고 그냥 쓰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요? 선거에서란 아, 말이, 이게 훨씬 더 부드럽긴 하네요. 선거에서란 말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자, 공약이란 어떤 일, 정책에 대하여 실행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세운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그렇게 후보자들은 대다수의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고쳐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고치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지금처럼 그냥 아예 선거에서란 말을 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렇게 후보자들은 대다수의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요구에 맞는 공약을 선정한다. 결과적으로 다수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 다시 말해 유권자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당선된다. 그렇다면 당선자는 공약을 잘 지키고 있을까? 되게 이론적인 이야기네. 이게 글 분량이 상당히 짧은데 그 과제에서 그게 뭐 분량 제한 같은 게 있었어요? 최대한 짧게 쓰라고 했어요. 최대한 짧게? 네. 교수야 강사야? 뭐 제가 알기론 강사. 강사 새끼 그 씨발 글 하나 읽는 거 씨발 얼마 걸린다고 그걸 짧게 쓰라 그러냐? 아, 뭐 그럴 수 있죠. 같은 강의가 많으면. 그럴 수 있지 씨발 나도 욕할 수도 있고. 자, 20대 국회는 진행 중에 있으므로 19대 국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8,481개의 공약 중 이행 완료된 공약은 51.24%인 4,346개였다. 요건 자료 어디서 받았어요? 매니페스토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음, 예. 전에 나도 거기 봤던 기억이 나네요. 수치만 보면 적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우선 절반에 달하는 약 49% 4,135개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1%의 공약 중 국책 사업의 경우 지역 갈등이나 기업과 협의되지 않은 공약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여기 51%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 51%조차도 이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 그럼 말입니다.
그럼 그게 이행된 공약이라고 왜 분류해 놓은 거지? 아무튼 본인들이 할 조치는 다 취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아, 맡긴 어, 그거 약간 그런 거죠. 하청에 맡겼는데 나머지는 응. 하청 담당 일이다. 내 선에서 일은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게 약속이 완전히 지켜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공약을 이행한 거다. 그렇게 그렇죠, 불, 그렇죠. 그럼 시발 공약 이행이라는 말이 좀 그렇네요. 자, 아무튼 당선자 중에는 본인이 내건 공약에 책정된 예산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당선자들이 애초에 공약을 구체적인 설계 및 대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내세웠다는 말이다. 다르게 말하면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것처럼 보이게 선거 유세를 했다는 것이다. 곧 유권자와 정치인 사이의 불신으로 이어지며 대의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공약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은 해당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그 믿음에 부응해야 하고 국민의 요구를 대변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8대 국회보다 공약 이행률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아직 부족하다는 말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통한 국민의 정참에는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선거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후보자들은 지지와 당선을 위해 유권자 입맛에 맞는 공약을 내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실현과 국민과 정치인 간의 신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서 당선자들을 포함한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은 도리에 맞게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띄우세요. 아까도 보니까 그런 네네. 게 바뀌어야 한다. 이것도 띄워야 되고 위쪽에. 네네. 또한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믿고 투표했다고 끝이 아니라 해당 후보자가 당선된 후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이것도 띄워야 되고. 네. 투표만이 정치 참여의 길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맞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만큼 유권자에게도 책임은 크다. 불이 언거인 불이 인패언이란 말을 지키려면 이거 어디 나온 말이? 이게 그걸걸요. 고, 그 대학. 대학에 나오는 거야? 대학에 이런 말이 있나? 뭐 아무튼 그러면 대학에 나오는 말이면 그 한자로 원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는 그냥 한자 그대로 적으세요. 한자 그대로. 각주에 적혀 있어요. 아니 각주 말고 본문에 한자를 적고 각주에다가 이제 그 의미를 적으면 좋아요. 글 읽을 때 불편하잖아요. 글 읽을 때 불편하는 거는 이제 한자 모르는 새끼들이 불편하겠죠. 근데 제가 원, 불편했어요. 원문이 한자잖아, 씨발. 그러면 그냥 번역된 문을 인용하든가. 뭐 알겠습니다. 번역된 걸 인용하라고 네가 그게 불편하면. 네네. 이라는 말을 지키려면 아무리 논어에 나오는 말이라고요. 아, 논어군요. 논어. 출처도 안 나와 있네. 각주에는. 말만 듣고 사람을 청구하지 않고 사람만 보고 그 말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 대학에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요런 말을 적으려고 하면 원문 그대로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번역을 인용을 하든지 이렇게 도금만 인용하는 거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금만 있는 한문 문장은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원문 아까 있잖아, 한문 그대로 인용을 하든지 인용을 네네네. 하고 이제 번역을 본문에 적든지 각출해 적든지 뭐 알아서 하면 되고, 아니면은 네네. 차라리 그냥 번역된 말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책임은 크다. 다음에 말만 듣고 사람을 청구하지 않으며 사람만 보고 그 말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키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하는 거지. 그게 차라리 훨씬 깔끔합니다. 아, 이해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저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네네. 위령공편에 나와요. 위령공. 위나라 영공 그게 학 키우던 새끼인가? 그 유명한 새끼인데 그거. 자, 아무튼 구체적인 설계와 대안이 없는 한 줄짜리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을 지향해야 한다. 지향해야 한다도 띄우고 왜 시발 해야 한다는 말이 이렇게 자 붙어져 나오지? 뭐, 글 쓰다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빨간 밑줄. 그것만 신경 빨간 쓰여서 빨간 그런 밑줄에 거라.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한글 뭐 아무튼 몇 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7에도 뭐든지 간에 그게 맞춤법 검사기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 맞춤법을 그럼요. 꼭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은 안 가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냥 쓰다 보면은 그건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네네. 그걸로 교정하다 보면은 틀리는 게 나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네네. 거는 좀 본인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하라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네네. 사람 혹은 정당만 보고 공약을 잃지도 않는 행위 역시 지양해야 여기도 할 것이다. 지양해야 할 띄워야지. 아, 그렇네요. 전부 다 붙였네. 전부 다. 진짜 일관성 있게 붙였네. 몇 개 붙이고 몇 개 띄웠으면 또 욕했을 텐데 근데 일관성 아, 있게 붙여가지고 내가 둘 중에 하나 씨발 성공했네요. 내가 일관성 있게 붙여가지고 내가 씨발 더 욕을 못 하겠다. 그냥 시발만 할게. 근데 일단 글은 짧고 좋은데 너무 짧아요. 그죠? 네가 이제 그 뭐지 전공 강의 아닌가? 전공이죠. 그 교양 아니라 그랬죠. 전공이긴 해요. 그러니까 전공인데 과제를 받긴 하는데 과제를 최대한 짧게 내라고 하는 새끼는 도대체 뭐며? 이 그러니까 과제가 메인 컨텐츠가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럼 씨발 그냥 메인 콘텐츠만 하고 하지 왜 애들을 괴롭힌다고 씨발 이렇게 글 쏘라 그러냔 말인지 나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글이 너무 짧습니다. 이 예를 들면 공약 실천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 제목은 사실 저렇게 하면 되게 표준적이고 되게 진부합니다. 진부하다는 거는 사실은 써도 문제는 없다는 의미인데 근데 네. 좀 더 잘 쓰기 위해서는 제목을 저렇게 쓰면 안 되겠죠. 좀 더 하고 싶은 얘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공약 실천율에 대한 개인적 고찰이라 그러면은 일단 이 개인적이라는 말은 시발 내가 맨 처음에 이 글을 봤을 때 그 기억나죠? 네. 네네, 기억납니다.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 그거 기억나죠, 그죠? 네네네. 거기 아직 가끔 참교육 그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개인적이란 말도 사실 좋지 않아요. 페이스북에 환경운동가 아니면 무슨 그 노동당이나 아니면 정의당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오늘 너무 슬픈 일을 겪었다 이질할 때 이제 개인적이란 말을 쓰는 거야. 여기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개인적이란 말 쓰지 마시고 그리고 공약 실천율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이란 말을 없앤다 하고요. 그렇더라도 사실 공약 실천율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약 실천율이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아니면 역 같다는 거냐 아니면 김대중 같다는 거냐 아니면은 이명박 같다는 거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박근혜 같다는 거냐 주세희 같다는 거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공약 실천율이 나쁘다 좋다 나빠서 공약 실천율이 낮아서 별로다 낮아서 좋다 높아서 좋다 높아서 별로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주제에 런승만 네네. 런승만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아까 축지법 틀었으니까 됐습니다. 그 홍윤씨 오늘 늦으셨네. 아까 축지법 들고 있었었는데 아무튼 그 공약 실천율이 어떻다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말을 좀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제목을 적어야 돼요. 제목은 아무튼 그렇게 좀 주제도 그렇게 좁혀야 되고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맨날 씨발 대답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하라고 좀. 네, 그럼 각골라면 성경만 하겠습니다. 성경만 씨발 맨날 읽는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그 거기 적힌 대로 살아야지 그게. 땡중 조계사 그 땡중 새끼들이 씨발 그 뭐야 불경만 읽는다고 그게 중인가? 불경대로 살아야 씨발 중이지 그게. 아유 씨발 조계사 총무자리 아유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일단은 뭐 일단 제목은 그렇고 주제는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세요. 본인 생각에. 잠깐 매니페스토 실천본 홈페이지를 참고했어요. 홍유 씨 참고한 글이에요. 참고한 글인데 요 글은 과제로 낸 글인데 그 과제를 내라고 한 분이 최대한 짧게 쓰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부실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얘기해봐요. 주제 뭐? 어, 공약 이행률, 주제라. 아니 씨발 주제라는 뭔데? 네가 쓴 글인데 씨발 네가 주제라 그러면 어떡하는데? 정철이 씨발 공약 이행률,
정 공약 이행률에 대한 고찰이 아니 공약 이행률 뭐라고 해야 돼 지시를. 정- 아무튼 공약 이행률이 들어가는 건 맞겠죠. 정철이가 그리고 씨발 그 어, 정철이가 씨발 많이 선조 부족하니까 이제 선조 필요하다. 대가리 보고 이게 면상 보고 싶어. 아 저렇게 잘생긴 옥체가 있을까? 이지라는 것도 아니고 주제라 이건 뭔데 도대체? 네가 쓴 글인데. 공약 이행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 높아져야 한다. 네, 뭐 이게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음. 그러기에도 너무 부족해 사실. 아 주- 그런가요? 아니 주제는 그런데 주제는 사실 여기서 계속 아, 얘기하고 네. 있는 게 공약 이행률이 사실은 높아져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너무 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낮다. 그게 좀 더 맞겠지. 아무튼 뭐 비슷한 네. 말이니까. 근데 그렇다 치고 근데 너무 부실해요. 그 근거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여기 지금 참고한 거거든요. 요 홍윤 씨 보시면은 여기 입시대 국회는 진행 중에 있으므로 19대 국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8,481개 공약 중 이행 완료된 공약은 51.24%인 4,346개였다. 뭐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요게 이제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매니페스토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용한 거는 좋아. 매니페스토에 접근한 건 좋아. 왜냐면 공약 이행률 그런 거 얘기할 때 보통 거기를 보거든요. 되게 잘한 네네. 거야. 근데 음, 공약 이행률이 낮다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적혀 있어요. 추상적으로. 그 짤 알아요? 세상 우리나라 너무 족같아. 왜? 몰랑 족같아. 그 짤 알아요? 근데 아볼랑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근데 그거하고 뭐 세 발 네. 네 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50보 100보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저거 말고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수치 같은 거 이전에 그거는 네네네. 내가 계속 이제 글 짧게 쓰라고 했던 그 강사 새끼를 내가 욕을 하는 게 글이 짧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장 A4 한 장짜리 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글이 너무 짧아서 근거를 그럼 몇 장 집어넣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 그러니까 공약 실천율에 관한 글이면 한 두 장, 세 장 2장, 3장 이상. 세 장 이상. 아이고. 그러니까 되게 잘 쓰면 5장에서 10장 사이. 아니면 평범하게 쓰면 2장에서 3장 사이 정도면 나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홍희 씨 말대로 3장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3장 안에 그럼 뭐가 들어있어 하냐 여기 지금 보면은 내가 왜 추상적이라 얘기하냐면은 얘기해 줄게요. 봐봐요. 그 자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그 3장의 내용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한 51% 그러니까 일단 49%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단 요게 첫 번째 근거. 그죠? 네. 요 첫 번째. 또한 51%의 공약 중 국책 사업의 경우 지역 갈등이나 기업과 협력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네네. 아까 내가 물었던 거죠, 이거. 그지? 네네네. 요 두 번째, 세 번째. 당선자 중에서는 본인이 내건 공약에 대해 적정 예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예, 네 번째인가? 뭐 아무튼 예를 들면 이제 네 글은 요렇게 이제 크게 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일단 근거가 있는데 요 근거들이 다들 그냥 말만 이렇게 나와 있지 사실은 실제로 누가 어떤 사례 어떤 형태로 이게 이렇게 됐는지가 사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음. 하물며 하물며 그 관념 철학하고 추상 철학하는 새끼들도 내가 저번에 친구랑 싸워서 너무 기분이 우울했어. 나 생리안 같았어. 막 그렇게 예시를 자기 책에다 적는데 근데 이거는 사회과학적인 글인데 그 사회과학적인 현상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를 들면 누가 공약을 안 지켰는지 어떤 새끼가 공약을 제일 안 지켰는지 예? 아니면은 네. 어떤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공약 이행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 사실 요게 훨씬 중요하겠다 그죠? 아예 지키지 않은 것보다 네네네. 51%의 공약 지켰다고 이행됐다고 판단된 것 중에 사실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거 요거 예를 드는 게 네네. 사실 훨씬 좋은 글일 것 같고 왜냐하면 네네. 이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51% 그럼 51% 됐다고 생각하지 그지? 네네네. 그리고 당선자 중에서는 본인이 내건 공약에 대한 예산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여기 그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 근거를 듣고 그런 건 다 좋은데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구체적인 들어라. 그치 사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글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요다 같은 그런 글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요다만큼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요다처럼 붕 떠 있다고. 아,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매단 요다처럼. 네네네. 네, 그러면 안 돼요. 근거를 항상 들어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유영주 그 오키나와 갔다고 글 써왔을 때 내가 왜 내가 그 오키나와의 씨발 그 역사 관련 자료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지랄을 했겠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확실히. 근데 일단 뭐 근거를 들겠다는 시도는 좋았는데 요 글에서는 그게 구체적인 분량 신뢰가 되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상투적인 얘기라서 사실은 정치 외교 쪽 이야기들은 정치 외교학과 교수들은 대부분이 그냥 다들 민주주의 짱짱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짱짱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아니면 대의민주주의 짱짱 공화주의 짱짱 귀족 공화정 짱짱 이지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나는 뭐 그 사람들한테 별 기대는 하진 않는데 근데 적어도 이제 글을 쓰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밑에 좀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다 뭐 그런 말들을 좀 많이 상투적이기 때문에 앞에 앞에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사례를 들어서 잘 드러내서 네. 잘 논증해서 그래서 정말로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면 음, 네네. 좋은 표현인데 뭐 비꼬는 의미에서든 아니면 좋은 의미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든 좋은 표현인데 근데 이렇게 추상적인 글 밑에 이렇게 나눠 있으니까 사실 글이 훨씬 더 추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뭐, 사실, 과제 점수 잘 받기에는 상투적인 것만 한 게 없죠. 그거를 점수 잘 주는 교수 새끼는 강사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는 대학에서 제일 먼저 쫓아내야 할 새끼 아닐까? 아, 그런가요? 네. 씨발 그걸 왜 대학인데 그럼 정치나 하고 있지 공무원이나 하고 있지. 구급 시험이나 치라 그래요. 씨발 대의민주주의 열심히 하라 그래.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과제를 쓴 거를 그러니까 네네. 뭔가 이제 이것저것 바쁘고 아니면 그 글을 쓰기 어렵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네. 네네. 과제에 쓴 거를 갖고 온 거는 좋은데 네네. 그걸 베이스로 해서 가급적이면 좀 살을 더 묻혀서 와라. 네 가급적이면 좀 완결된 글로 써. 네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까요? 오늘 얘기한 거? 아니요, 다 정리됐습니다. 다 정리됐어요? 네. 다음번에 이렇게 안 써면 뒤집니다. 아, 네. 개패드 참할 줄 알아. 네가 분명히 대답한 거다. 네네네, 그럼요. 들었죠, 여러분 그죠? 홍유 씨랑 같이 가야지. 씨발.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글이 짧으면 그렇게 됩니다. 적어도 완결된 글로서 우리가 기능하려 그러면 3, 4장 이상은 나와야 되고 그게 되게 쓰기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또 쓰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대로 근거를 막 들고 하다 보면 사실 글 길이는 한정없이 막 늘어나요. 유영주가 최근에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글의 길이가 많이 길어졌는데 옛날에 비해서 근데 유영주의 경우에는 이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글의 길이는 많이 늘어나고 표현도 많이 다듬어졌는데 근데 그 늘어난 글의 길이가 주체가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양배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거 음, 각각의 근거 각각의 길이나 근거의 타당성을 그때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글을 좀 더 잘 쓴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방송 끝내기 전에 정리하자 그러면 아까 참 일관되게 지향 뭐뭐 해야 한다는 걸 다 붙여놨는데 그런 거 외에는 내가 일단 표현 가지고 얘기할 거는 이 글에선 거의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글 자체가 좀 많이 부실해서 글이 짧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글이라서 어, 그게 오히려 좀 문제고 나머지는 뭐 큰 문제 없었다. 근데 추상적이지 않고 이제 그 구조를 잘 살려서 논증을 잘 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생산적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다.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세요. 예. 다음에 뭐에 대해 쓸 건데? 다음에요? 네. 글쎄요. 네 졸업 논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졸업할 때 나중에. 그죠, 졸업 논문 써야죠. 너희과 졸업 논문이 있어요. 있죠. 학부생들한테 사실 그냥 그 기대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부생들이 존나 못 쓰기 때문에.
그럼요. 써봐야 뭐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근데 잘 쓰세요 좀.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아직 전공 강의를 많이 들었나? 반 지났지 대학 그지? 그쵸, 이제 뭐, 어, 반 반 지나가고 있죠. 반 지났으면 대충 뭐에 대해 쓰고 싶다 아니면 어떤 걸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들 거 아니야. 뭐, 그렇긴 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글을 글을 써오면 뭐 글을 대충 써오면 좋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연구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글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논문 형식은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이고 어 논증 과정에서 이제 빠지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비약 같은 게 없어야 되고 아, 논리적 비약. 그렇지, 제가 그렇지. 늘 실수하던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뭐 다들 늘 실수하는 거. 아, 네네. 아무튼 보면 아니까. 보면 이제 대충 이 무슨 뭐가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준비해 오면 그거에 네. 대해서 한번 앞으로는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네네. 그걸 하면서 아마 그 굴 구조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어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글을 하나 써오길 바래요. 그리고 그게 좋을 것 잘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알겠어요. 일단 방송 그럼 종료합시다. 자, 네. 시청해주시러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니면 후원은 여러 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방송 방향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니들이 준 돈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어제 글쓰기 방송을 보고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두 분이 늘어서 이제 5주에 한 번씩 아마 별 문제가 없다면 별 이상이 없다면 5주에 한 번씩 아마 차례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요 친구의 글을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런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강제로 어떻게 쓰게 할 테니까 그렇게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방송 종료할게요. 좀 이따 이제 유니티 계속 이어서 할게요.